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2022년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40회 16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kt준준@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나중에 찾을 때 편하게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수리업 등의 운영에 관한 겁니다. 1번 국가유산 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 수리업과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종합국가유산 수리업, 전문국가유산 수리업 이렇게 나눕니다. 종합과 전문으로 나누고 맞습니다. 2번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 수리로서 종된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런 거 금액이 작은 그 종된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이렇게 종된 것들은 그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3번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상속인이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라고 틀렸고요. 국가유산 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결격 사유가 생겼어요. 수리업을 하는데 그래서 상속인이 결격 사유가 생겼을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국가유산 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변경신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리업에 보면 제20조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의 상속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수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번 지문에서 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수리업자의 결격 사유가 해당돼서 그러면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에 다른 수리업을 양도해야 되겠죠. 양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6조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 법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 수리업하고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합, 전문.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은 계획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둘 이상의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고 복합된 거는 종합적인 공사일 때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에 보시면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 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종합적인 거 이런 거는 부대 국가유산 수리에 해당되는 거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종된 분야는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를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여야 한다. 17조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의 양도 등에 대해서 1항에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들 1호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되고 2호 법인인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양도나 합병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되고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그러니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인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민원 처리를 하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신고인에게 그럴 때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로 이렇게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의 양도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국가유산 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 수리업에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를 그대로 받는 거죠. 합병 했을 때 양수자는 국가유산 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됐을 때도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합병됐을 때도 지위를 승계, 양도 받았을 때도 지위를 승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5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공고, 양도하려는 자는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신고에 대한 공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의 상속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상속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유산 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얘기였고요.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부대 국가유산 수리의 범위 등에서
부대 국가유산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2도에 보시면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써 필요한 종된 국가유산 수리를 부대 국가유산 수리라고 합니다. 부대 국가유산 수리, 이거는 주된 거에 종된 거를 부대 국가유산 수리라고 하고, 2호에 보시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 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 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전체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부대 국가유산 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미만, 전체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그 중에서 주된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전체 유산 수리 금액 예정의 2분의 1, 반이 넘었을 때, 1억이면 5천이죠. 5천 이상일 때, 5천이 주대 이상이면은, 5천 이상이면은 이걸 주된 거고, 나머지는 부대 국가유산 수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종된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국가유산 수리를 얘기합니다. 2천만 원 미만, 종된 국가유산 수리 예정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17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 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일부 중에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면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감리 같은 경우는 수급을 받았을 때 또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 수리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이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수급인도 수급인과 동등한 같은 의무를 진다. 이렇게 발주자에 대해서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렸죠. 같은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 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완료됐다, 기성이 됐다. 이런 기성 부분을 통지 받았을 경우는 10일 이내에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법 제26조에 보면 하수급 등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문화재 수리에 관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하도급 받은 문화재 수리에 관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하수급인도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이 항에 보면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 관계에는 미치지 않나. 동등한 위치를 지지만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법률에 보시면 제25조 있습니다. 하도급의 제한 등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 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을 받았을 경우. 다만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 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할 수 있고요. 종합이 전문을 찾아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 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100분의 50 초과하면 안 되고,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도급을 줬을 때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항에 보시면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래서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자로부터 받은 국가유산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을 때 이거를 받은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가 없다로 되어 있고, 사항에 보시면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하도급할 수가 없고, 전문 국가 수리업자는 종합으로 받은 그 수리 일부를 또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8조에 보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 그러니까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 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그 어음 만기일을 말하는데, 지급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줘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 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은 하도급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국가유산 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변동됐을 때 이때 하도급에 맞게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조에 보면 검사 및 양도가 있는데 1항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 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항은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 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대로 끝났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번입니다. 문화유산 법령상 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용어 정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각 분야의 용어들이 다 있는데 꼭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해 두셔야 되고, 1번 서적 고문서는 유형 문화유산이다. 맞죠? 서적 고문서 유형 문화유산이고,
2번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지정유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거, 시도에서 지정한 거, 그 다음에 문화유산 자료도 지정문화유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국가 등록 문화유산과 시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유산이라는 것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국가 등록 문화유산과 시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구분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반출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라고 합니까? 반출된 거는 아니죠. 국내 이제 문화유산인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국외 소재이라서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문화유산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9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 기본법과 에 따른 문화유산에 따라서 문화유산은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이제 소재하는 것 중에서 외국 소재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되는 거로 되어 있고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국외 소재 문화유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출된 거는 아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2조의 정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번 1호 유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건조물, 전적, 전적이라는 것은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이고 서적이라든가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수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등을 유형문화유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이런 게 의미가 큰 거. 그 다음에 사무에 보면 기념물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한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거를 기념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거를 기념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4호에 보시면 민속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민속문화유산은 의식주, 또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습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이라든가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민속문화유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시면 이 법에서 문화유산 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과적 가치를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문화유산 교육이라고 하고 문화유산 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 보시면 지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23조부터 2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고,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거.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시도 지정문화유산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시도 지정문화유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유산 자료라는 게 있는데,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문화유산 자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문화유산 자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5항에 보시면 보호구역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이 보호구역인데,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 지정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 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얘기하고요. 6항에 보시면 보호물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보호물. 7항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건설공사가 있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것을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 조경 뭐 이런 거 또 토지나 해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 이런 거를 건설공사라고 합니다. 9항에 보시면 이 법에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라서 보시면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하고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을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항에 보시면 이 법에서 문화유산 지능정보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유산 데이터의 생성, 수집, 분석, 유통, 활용 등의 문화유산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문화유산 지능정보화라고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문화유산 지능정보화, 이렇게 데이터를 생산, 수집, 분석, 유통, 활용하는 것을 문화유산 지능정보화라고 합니다. 11항에 보시면 문화유산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문화유산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 처리를 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서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문화유산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2항에 보면 문화유산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함 및 활용 기술을 얘기하고요. 14방에서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지능정보기술, 그 다음에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9번입니다. 문화유산 법령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인증기간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화유산법의 제22조의 6에 보시면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인증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항에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해서 1항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급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인증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신청한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내용, 교육 과목, 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를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인증할 수가 있고요. 내용, 과목, 교육시설이 이제 인증에 부합하면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항에 보시면 인증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3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또 5항에 보시면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6항에서는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되고 이게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인증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문화유산 법령상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도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을 모두 고른 것. 도난은 갖고 와서 훔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게 이게 도난 당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난 대응 매뉴얼을 하는데 동산이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중에서 동산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니은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는 아니죠. 분묘는 도난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을에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같은 거는
도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디귿과 니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 기역 니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매뉴얼의 마련 등의 법률이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 도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2호에 보시면 등록문화유산 중에 동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 도난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라는 시행령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화재 및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은 1호에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 건축물류, 석조 건축물류, 분묘, 조정모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가 화재 및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고 2호도 마련해야 되는데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 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하는데 이렇게 목조, 석조, 분묘, 조정모,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건축물,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지정문화유산 중입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유산 중에서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 건축물이고요. 안에 있는 거,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거는 목조 건축물과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거하고 중하고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3호에 보시면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 건축물 화재 재난 매뉴얼 해야 되고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휴게실은 제외한다. 4호에 보시면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이제 등록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도 화재 재난에 대한 대비한 매뉴얼을 이제 마련했다 하면 이게 제14조의 2에 따른 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등록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다른 법률로 인해서 화재 및 재난을 이제 마련했다. 그러면 그 마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도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도난 대응 매뉴얼은 1호에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라고 그랬고 2호에 보시면 등록문화유산 중에 동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이 대응 매뉴얼에는 아래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1호에 보면 화재, 재난 및 도난, 예방활동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대응 매뉴얼에 포함되는 거 예방활동, 또 화재 등 발생 시 신고 방법도 넣어야 되고요. 3호에 보시면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 분산, 대피 등 대응 방법도 매뉴얼에 넣어야 됩니다. 4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언제요?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대응 매뉴얼 점검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1회 이상 점검 보완하고 또 시도지사는
보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요게 돼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2년 제40회 21번부터 25번까지 기출문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고 그러면 계속 올라오는 그 내용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